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싶은 순간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직장 내 차별 문제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질문이죠. 요즘 같은 때에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요. 백신 맞은 직원한테만 보너스를 준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냥 회사 마음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애매한 상황들, 오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도구가 바로 법적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어떤 상황이 진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딱 찍어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거죠. 이것만 제대로 알면 웬만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리트머스 종이가 뭐냐? 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조항입니다. 법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해요.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로 딱 4가지만 꼽고 있습니다. 바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은 모든 차이를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 다르게 대우하는데 타당하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이유야말로 리트머스 테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결정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리트머스 테스트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부터 실제 고용노동부의 해석 사례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법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파일입니다. 회사끼리 합병을 했는데 원래 A사에 있던 사람이랑 B사에 있던 사람이랑 연장 근로수당 규정이 달라요. 이거 출신 회사가 다르다고 차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용승계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합쳐질 때 보통 기존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A사 직원은 A사의 계약서를, B사 직원은 B사의 계약서를 그대로 들고 한 지붕 아래 모인 셈이에요.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판결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4가지 기준, 즉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때문에 생긴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로계약이 달라서 생긴 차이일 뿐이죠. 법원은 이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이로 본 겁니다. 리트머스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거죠? 자, 다음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한 회사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A 사업부 사람들은 연차를 막 쪼개서 쓸 수 있는데 B 사업부 사람들은 안 된대요. 이건 좀 이상하죠? 같은 회사 직원인데 부서가 다르다고 이러는 건 차별 아닐까요? 이 사례가 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법원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특정 사업부에 소속된 게 과연 사회적 신분일까?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건요, 타고나거나 해서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의 고정된 지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부 소속은 어때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이건 법이 보호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회사에서 볼 수 있는 갈등이죠.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 특정 날짜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 다시 일할 기회를 준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건 역시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왜냐? 또 나왔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이유. 이 제도가 생겨난 배경을 보니까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용역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분들의 고용 불안을 좀 덜어주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인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한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거죠. 와, 이 사례는 정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인데요. 해외에서 채용된 외국인 직원 자녀는 입학 혜택을 주는데 한국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 자녀한테는 안 준대요. 이건 딱 봐도 국적에 따른 차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법률적 함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차별은 근로 조건에 대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임금, 근로시간, 휴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자녀의 학교 입학은 직원의 근로 조건 자체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죠. 좀 의외죠? 네, 지금까지 균등처우라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서요. 직장 내에서 공정함과 관련해서 법이 그어놓은 또 다른 중요한 경계선들 몇 가지만 더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직원 추천하면 보너스 주는 제도. 많은 회사에서 하고 있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게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중간 착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남의 취업에 끼어들어서 이익을 챙긴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따져보죠. 관련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 착취의 배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영리라는 단어예요. 이걸 사업으로 해서, 즉 직업 속에서처럼 남의 취업을 계속 알선해주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 추천 제도가 괜찮은 이유가 아주 명확해지죠. 첫째, 이건 사업이 아니라 그냥 한두 번 받는 보상이고요. 둘째, 목적이 누군가를 등쳐먹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좋은 인재를 데려오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 월급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중간 착취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이때 가해자만 처벌받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 즉 CEO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양벌 규정이라는 겁니다. 양쪽을 모두 벌한다는 뜻인데요. 잘못을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아주 강력한 규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법의 해석이 또 한 번 중요해집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가 누구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사업주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라는 법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벌금이 나와도 회사, 즉 법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이 조항 때문에 직접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법이 그어놓은 복잡한 선들을 같이 따라와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느끼는 모든 불공평함이 법이 말하는 불법 차별은 아니라는 것. 법적인 차별이 되려면 두 가지 필터, 즉 리트머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이라는 네 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만 비로소 법적인 차별이 되는 거죠. 결국 법은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선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항상 공정한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법이 선을 긋는 지점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아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함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